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벌써 1월 첫 주가 지나갔는데요. 시장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아침까지 급락을 하다가 화요일 오후부터 시장이 크게 반등을 시키고 이제 수목금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는 형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등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되게 급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한 주였고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었고 금요일 밤에 미국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이유는 일단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6%, 그래서 시장에서는 5%를 기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고용, 임금 상승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고용은 더 잘 나왔어요. 고용은 잘 나왔는데 뭐 실업률도 사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이 빠질 수도 있는 요인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달 대비해서는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보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은 긍정 편향을 좀 가지고 있다. 시장은 이제 위로 베팅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한 주였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차트로 보여주면 어쨌든 트렌드는 이제 조금 뭐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되려면 결국에는 실업률이 엄청 높아져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큰 침체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이게 선행 지표들인데 이게 봐도 뭐 이제 사실 여기서 실업률이 엄청 크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거나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물가는 주황색 선이 결국엔 약간 선행 지표를 해주는 건데 이제 트렌드 보시면은 이제 이 주황색이 빠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CPI는 여전히 높은 영역에 있지만 어쨌든 2023년 내내 이게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이게 뭐 어떤 에너지 가격이든 음식료 가격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압력을 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올해에는 고용은 생각보다 견조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으로 더 내려가겠죠,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월 5일에 연준 FOMC 12월 의사록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연준은 아직까지는 2023년엔 금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긴축적인 의견을 IMF도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2% 정도까지 엄청 싸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나 뭐 이런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사실 뭐 작년 내내 유지했던 스탠스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요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건데 일단 이런 거는 좀 이제 시그널링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진짜 2%까지 싸울 건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이제 너무 흥분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완화를 올해 하반기 정말 연말 정도에는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실질 GDP 미국 성장률이 올해까지는 되게 낮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높아지는데 내후년은 더 높게 보는 거고 근데 지금 파월이나 연준 쪽의 스탠스대로라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엄청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한 번 버블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실책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 말대로 한다라면은 실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재작년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랬는데 반년만 돌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내 물가 지표가 엄청 안정되고 임금 상승률도 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실업률이 크게 막 엄청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정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은 이제 연준 쪽도 결국에는 스탠스를 좀 변화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연준이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계속했고 제가 뭐 좋아하는 KB증권 이은택 위원님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파월은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계속 있는데 지금도 일단은 조금 그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연준과 시장 사이라고 정했던 이유도 사실 시장은 이제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시장 자체는 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자료인데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실적 하향이 이미 이 정도 진행됐고 추가 이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국내 대표주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위원님이라고 요즘에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자료가 자주 나오고 그래서 저도 좀 참고를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4.3조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거의 6.9조였는데 엄청 하회를 했죠. 엄청 하회를 했고
근데 시장은 올랐죠. 삼성전자도 올랐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하향치일 것 같다라는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도 감산에 동참을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일단 좀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LG전자도 실적을 냈는데 당황스러운 실적이 나왔죠.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90%씩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LG전자 좀 들고 있는데 월요일에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분위기로는 꼭 엄청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사들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뭐 전부 시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실적 하향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금리 정점 하락인데 이제 미국 10년물 뭐 이런 게 시장 금리가 뭐 3. 뭐 한 8, 9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3.5인가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거 뭐 기억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서 뭐 틀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바닥권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1, 2월에는 분할 매수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장 막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12월 말에 있었던 과매도 상태가 해소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추세가 완전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천천히 사 모으실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미친 듯이 흥분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방송하는 거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저는 잘 찍어 놓고 미리 다 생각을 정리해 놓고 기회를 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럴 자리에서 사고 남들이 좀 흥분할 때 약간 매도하고 약간 그런 건데요. 이번 주가 좀 그런 거였죠. 둔촌주공 엄청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서 GS건설 한국금융지주 잘 사서 또 금요일에 급등을 했죠. 이제 금요일에 제가 뭐 GS건설 이런 게 장중에 9%씩 오르는데 9% 이렇게 팔지는 못했어요. 이제 후배랑 얘기하다가 조금 빨리 파는 실수를 했지만 실수 아닌 실수지만 솔직히 뭐 GS건설 같은 게 이미 수목금 반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9%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좀 아쉽지만 이제 이런 거 차익 실현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단기로 조금 매매를 했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중에서 삼천당제약 제가 연말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좀 사고 있고 현대건설기 같은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어떤 이런 수요나 면세 이런 거 감안할 때 호텔 신라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간만에 호텔 신라를 정말 몇 년 만에 사기 시작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것도 어쨌든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뭐 해적판으로 뭐 본이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중국이 이제 이런 걸 좀 풀린다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이런 것들은 사다 가져가시면 올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 이번 주에 가지고 계셨으면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을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는 장중에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에는 뭐 4% 정도씩 오르고 뭐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종목 중에 삼성 SDI 말고는 전체적으로 견조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금요일인가 언젠간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뭐 코스피는 보시면은 일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2100 찍고서는 한 100포인트 올랐지만 사실 주식을 살려고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리고 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막 무조건 바이콜은 아닙니다. 요런 지점들에서 모으자는 거고 요런 지금 현재 요 정도에서 모으자는 거고 급등하는 흐름을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봄, 늦 겨울 정도에 사서 초가을 정도에는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큰 그림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괜찮아요. 코스닥도 되게 소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사실 그냥 ETF를 사셔도 되고 주식 선물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담보 관리만 잘 하시면서 주식 선물 계좌로 지수물이랑 삼성전자랑 대형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걸 많이 사서 절대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많이 벌 수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 침체니 어쩌니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시장은 등락을 거듭을 하겠지만 그래요. 이번 주 시장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돌아오는 주에 예를 들어 시장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 또 엄청 비관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난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이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독자분들께서는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저 JD랑 그리고 JD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정말 시장에서 엄청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랑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개별주들 막 급등하는 종목들도 여기 넣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급락을 했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의 이런 계좌 관리, 수익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편이고 그리고 올해는 그냥 이제 시장 대표주들로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외 지수도 잠깐 보실게요. S&P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뭐 계속 눌리는 자리입니다. 계속 눌리는 자리인데 이번 주에 1.45% 올랐죠. 조금 반등을 한 정도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보조 지표들을 보면은 여기도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월간으로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그 중간에 주 사이에는 급락 급등이 반복되면서 바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실 거면은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좀 급락 느낌 나는 날 대표주들 그리고 지수물 이런 애들로 빠지는 날마다 모으시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급등하는 날 사시면 다음날 그냥 기술적 조종에 일단 한 1, 2%, 2, 3% 마이너스 먹고 시작하면은 많이 올랐을 때 못 버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매매를 조금 스무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존버 해가지고 뭐 완전히 마이너스 80%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면은 저는 뭐 계속 존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뭐 미국 주식 존버한 사람들도 이제 올해 망했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머스트 자산운용 이런 데가 사실 과거 2009년부터 12년 동안 연평균 27% 수익을 내던 회사인데 그런 기사 찾아보시면 머스트 자산운용 해보시면 나와요. 저는 이 회사의 김도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정말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미국 주식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셨는데 여기가 최근에 2021년에 플러스 2%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56%뭐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미국 주식도 존버하면 힘든 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다시 한국 주식으로 옮겼다 이런 레터를 쓰셔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많이 빠질 때 사서 막 흥분할 때 팔고 또 스위칭해서 다른 거 사고 이런 거가 결국에는 계좌를 계단식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심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주식을 사셔서 조금 욕심을 덜 부리고 매매를 하셔서 올해 차곡차곡 수익을 쌓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 엄청 고고를 외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주식을 천천히 모으는 시기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셔서 여름 가을까지 저랑 계속 같이 플레이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편안하게 벌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하시는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심리나 이런 걸 조금 흔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고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정말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뭔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화수목 중에 한 번에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 이현철 소장님이라고 부동산 쪽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시는 분 섭외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거 굉장히 나름 열심히 찍고 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찍고 있는데 댓글 엄청 잘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래서 기쁜 마음에 댓글 달고 사실 뭐 한 5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봐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제가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만 어쨌든 구독자가 더 늘고 이런 팬들이 더 늘면 좋잖아요. 근데 유튜브 시장이 이제 워낙 다시 좀 이미 좀 다운 사이클로 가고 이래서 구독자랑 이제 조회수 이런 게 생각보다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 빠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가온 한 주에도 힘내시고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